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일적인 출발 사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짧은 광고 듣고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안양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수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립니다.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주변에 국회대로 여의도 쪽으로는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반대 인천 쪽으로도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까지 각각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수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으로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모두 13km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 계양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미국 증시 또 상승했죠.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등의 호조를 보이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4.95포인트 0.46% 올라서 16,532.6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13.18포인트 0.70% 올라서 1,885.51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4%나 올라서요. 어제에 이어서 또 급등하면서 지난달에 시장을 괴롭혀온 IT주와 바이오주 버블론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예. 전날 제네디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상당 기간 미루겠다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여기에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게 이날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3월에 ISM 제조업 지수는 53.7로 나와서 전월에 53.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54.0에는 약간 못 미쳤는데요. 기준점인 50을 넘어서 제조업 경기가 그동안의 혹한 그런 한파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확장 속도가 약간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됐습니다. 또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의 상업 판매도 예상보다 개선돼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4일에는 미국의 3월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요. 시장은 이 4일 고용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강남에 이 남아있는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다. 이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까지 일대, 그게 개발된다면서요? 네, 서울시가 어제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땅이 한국전력 부지입니다. 크게 주차장으로 남아있고 본사가 있는데, 한국전력이 오는 11월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일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서울 삼성동, 잠실동 일대 72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 지역을 국제 업무와 컨벤션, 또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한 내용인데요. 이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의 기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컨셉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2010년에 완공된 호텔, 컨벤션, 쇼핑몰, 카지노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 업무 오락단지인데요. 싱가포르의 핵심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일자리를 2만 개 이상 창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를 본따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 한전부지 매각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이 강남 지역의 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외에도 지난번에 우리 김 기자께서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소식도 몇 차례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재건축으로 14,000가구가 이사 준비에 나서게 되고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부동산 정보체인 그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 강동구 등 그 강남 지역의 4개 구에서 그 재건축으로 14,000가구 정도가 이주할 예정입니다. 전체 그 8,250가구 규모인 고덕동 주공의 경우에 2,600가구 규모의 그 2단지를 시작으로 이주가 본격화되고요. 또 12,400가구 규모의 그 개포주공단지도 3단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주에 나선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2, 3년 내에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5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그 강남 4구의 예상 신규 입주 물량은 총 9,800가구로 이주 그 재건축 이주 예상 가구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안 그래도 전세값 계속 올라왔는데 이런 재건축 이주 수요에 학군 이주 수요가 맞물리는 여름에는 다시 한번 그 전세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걱정이군요. 걱정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현대차, 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일본 도요타가 하반기 중형세단 캠리 가격을 소나타와 비슷한 2천만 원대 중반으로 내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도요타가 그 중형 세단인 캠리 2.5리터 모델을 현재 그 3,350만 원에 국내에서 팔고 있는데요. 오늘 18일에 미국 뉴욕에 열리는 오토쇼에서 신형 모델을 선보인 뒤에 9월께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요타는 이 새로운 모델에서 일부 옵션을 빼서 차값을 2,600에서 2,700만 원대로 낮춰서 들어올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같은 그 엔진 용량의 2.4리터 모델인 그랜저가 2,900만 원대고 또 2천만 원 중후반대인 신형 LF 소나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싼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가 모델을 앞세워서 그 현대자동차와 국내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국내에서 그 차값을 계속 올리면서 이익을 취해왔는데 이 같은 전략이 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그 당기 순이익 중에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그 상위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90.1%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산 총액은 52%, 매출액은 55.4%에 달했습니다. 이는 그 4년 전이 2010년보다 당기 순이익은 11.9%포인트가 늘어난 거고요. 자산은 6.5%포인트, 매출은 2.5%포인트씩 격차가 확대된 겁니다. 그만큼 상위권은 앞으로 가고 그 4대 그룹을 제외한 부분은 뒤로 뒤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그 2011년 이후에 국내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자와 자동차, 반도체 등 그 수출 한로를 뚫은 상위 기업들은 괜찮았지만 건설과 해운, 선박, 철강 등 그 업황이 좋지 않은 중하위권 그룹들이 타격을 받아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 그룹을 제외한 그 다른 기업들도 힘을 내서 그 경제에 지나친 쏠림 현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저도 김 기자님 기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속마음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서울시민 힐링 프로젝트로 이 서울시 상금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가까운 사람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함으로써 이른바 힐링이 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이 갈등 해소를 위한 취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관계자 연결해서 속마음버스의 취지와 자세한 이용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상금복지회 속마음버스 사업단의 황소영 총괄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상금복지회가 서울시 소속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사업은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상근복지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업은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주관은 하되 네네. 예, 지금 그 상근복지회 네네. 황소영 총괄팀장이 소속돼가 있는 것은 상근복지회다. 서울시와는 네네. 다르다. 이렇군요. 네네. 예, 드디어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예. 우선 이틀 전에 월요일 첫 개통을 한 속마음버스. 박원순 시장 또 제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그 배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 직접 그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속마음버스는 말 그대로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도록 만든 버스예요. 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대화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오해나 사소한 갈등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소함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런 가까운 관계가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서 그런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람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편안하게 회복하는 것이 어떤 치유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혹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속마음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려고 만든 그런 버스입니다. 예, 버스 이름은 어떻게 누가 지으신 겁니까? 이 작년 8월에 이 속마음버스가 기획단이 꾸려져서 이것이 이런 버스를 만들어보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정혜신 선생님 이렇게 여러 자문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것을 기획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명수 선생님이라는 그 심리기획자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 버스가 이렇게 우리의 속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버스니까 속마음 버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전에 힐링버스, 행복버스 이런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왔지만, 속마음 버스, 그 당시에 나왔을 때 거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명칭이에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 타 보시더니만 어떤 얘기 합니까? 이 버스가 우선은 평소와는 다른 일반 버스와는 다르게 생기니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보였었고요. 네. 앞으로 이 버스 예, 일반 버스와 많이 모양이 다른 모양이죠? 네, 일반 버스는 이렇게 좌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예. 이 일반 버스를 완전히 개조를 해서 좌석들을 모두 뜯어내고 우리가 두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리된 공간에 두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녹음 장비나 이런 필요한 장비들을 놓고 이 버스를 전문으로 개조하는 공장에 가서 규격이나 그런 법적인 허가 사항들을 다 거치고 안전도 테스트를 하고 예, 물론 예, 물론 그건 하셨겠죠. 그러니까 네. 의자를 뜯어내고 테이블과 이제 의자를 거기에 맞춰서 놓아가지고 대화를 할 수 네. 있도록 만든 공간이군요. 네, 맞아요. 예, 그 버스가 한 대입니까? 네, 지금 버스는 한 대예요. 예, 그럼 일일 몇 회를 운행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하루에 2번 운행을 하고요. 예.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20분에 한 번, 그리고 8시 40분부터 10시 30분에 한 번, 그리고 토요일은 한 번이 더 추가돼서 3번을 해요. 앞타임이 한 번 더 있어요. 예, 지금까지 승객이 많이 탑승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3월 31일에 개통되면서 첫 번째 손님을 태운 이후에 예. 지금 이틀 정도가 지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8팀 중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날 당일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개통을 하기 전에 예. 이런 파일럿 테스트 주행을 많이 하면서 그때도 손님들을 좀 태워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탄 손님들 치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연인이나 네. 부모 자식 간, 그러니까 부녀나 모녀나 예. 부자지간 그리고 부부 관계인 분들도 많이 탔고 주로 그렇게 가까운 사람과 같이 예. 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칼로 물베기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오히려 그 고부,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분들은 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님하고 탄 적은 없었어요. 예. 앞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동 코스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동 코스는 우리가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예. 순환로, 윤중로를 한 바퀴 돌고, 요즘 벚꽃이 예뻐서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마포대교 지나서 자유로 갔다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 1시간 50분, 예, 한 번 갈 때. 예, 크게 이 교통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역을 이제 주로 다니시려고 노선을 그렇게 네. 찾군요. 네네. 예. 이 단순히 두 사람만 탑승을 해서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또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서요? 네네. 예, 그거 어떤 겁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야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규칙이에요. 단순한 규칙이긴 한데 사실은 치유적인 대화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듣는 당사자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냥 들으면 이게 뭐가 규칙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대화를 하는 것을 가만히 주시해 보면 이렇게 상대방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그래 이런 맞장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뜻은 하고 바로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모래시계, 3분짜리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그 모래시계가 떨어질 때까지 상대방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실제로 그 탑승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지켜지는 듯 하다가 예. 이야기가 좀 무르익고 하면 평소의 습관대로 그렇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말로 앞으로 탑승하실 분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규칙을 어렵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평소와는 다른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탑승하신 승객들 반응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마음버스가 이렇게 두 팀이 1시간 50분간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우리가 대화를 막 주시하거나 엿듣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처음 탑승하실 때 모습하고 내리실 때 모습을 얼굴 표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가까워진 느낌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내리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제가 하나 권해드릴 텐데 여야 두 대표님 이제 세 네. 대표님이네요. 예, 네네. 대표님들을 힐링 버스에 그러니까 속마음 버스에 좀 모셔서 한 2바퀴 도십시오. 한 바퀴 하면 아니고 그러면 아마 서로를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네요. 네. 어떻든 속마음 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네. 저희 홈페이지 www.manproject.net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천천히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세요. 한 번 더. manproject.net www.momproject.net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신청 사연과 함께 타고 싶은 지인을 적어서 신청 사연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신청 사연을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연을 잘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요금 혹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버스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후원금으로 전액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사오는 척하고 공짜로 탈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마음 프로젝트 넷 들어가셔서 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속마음버스 지원단 황소영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청취자들이 자진해서 문자를 막 올려줍니다. 이 두 개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2078님, 요즘 사춘기 아들이랑 자주 싸우고 있습니다. 속마음버스 이용해야겠네요. 9021님, 좀 더 적나라 합니다.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과 크게 싸웠는데 신랑아, 우리 속마음버스 타보자. 예.
이런 속마음버스를 굳이 타지 않아도 서로 간에 대화가 있으면 쉽게 다 풀어질 일들이겠죠. 예. 3부 순서, 예, 여기서, 예, 마칩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3부 순서 앞에 광고 하나 있었네요. 예, 여기서 마치고 4부 순서 잠시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뉴스의 이면을 기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수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사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출근하는 딸에게 신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더군요. 예, 아유. 책 많이 나가시면 네. 예, 인쇄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깜짝이야. 예. 네. 내일 또 출근하는 딸에게. 예.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여전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천 폐지를 고리로 통합신당을 창당했던 야당은 지도부가 공천 폐지를 고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수 의원들과 기초선거 출마자들 공천 폐지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도부와 거리가 있는 친노계 좌장 문재인 의원 등이 공천 유지를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내부적인 통일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지킬 수 없음을 사과를 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최고위원들은 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또 어제부터 연좌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문제 복잡하고 재밌게 됐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 두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건데. 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뭐 전부 다 뭐 380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들의 기초 공천제는 이제 폐지하자라고 해서 예. 이제 핵심이 이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예. 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한 선거에서 두 가지 룰로 이루어지는 아마 최초의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정치권에서는 기득권 문제로 보았고 네. 또 이게 법률가들이나 이 과거의 헌재 같은 경우는 정당 정치의 기본으로 보고 네, 공천은 그렇죠. 필수이다. 뭐 최장집 교수 좌파 이론가인데 네. 뭐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죠. 네. 예, 공천 안 한다는 정당 정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이런 공천제 말씀이- 유지해야 된다고 최장지 교수가 강조하신 바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기득권 문제도 있고 약속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예.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흐려지게 됐기 때문에 선명성이나 뭐 이미지에는 되게 타격을 받았지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의 문제고 어쨌든 더 문제가 잡음이 많은 것보다는 상향식 공천으로 굉장히 보답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했죠. 예, 어떻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기득권 문제 뭐 이런 문제보다도 이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 이게 예, 포인트가 핵심이 되어 버렸어요. 어제 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약속은 맞는데 이걸 실행할 수 없으니까 사과드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이 공천 폐지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위헌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속내 뭐 당연히 새누리당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지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이제 공천제 폐지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새누리당이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 지금 국민들이 공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 더 많아요. 예, 그래 이제 뭐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거대 야당이 됐는데 김한길 안철수. 안철수의 가장 상징적인 그 정치인이 이끄는 새 당이 되면 대부분 식당도 신장기합하면은 그 신장 효과라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이미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한 1.5% 정도 심지어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예,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이 당의 색깔을 보여주는 기호, 더구나 1번이지 않습니까? 예. 여당은. 근데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주장하는 바로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낫다라는 변명을 하신 거죠. 이건 변명이지 뭐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경환 대표께서는. 예. 근데 이제 반면 공천 폐지 찬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지만 한번 조사를 그걸 해봤었습니다. 5월하고 7월 사이에. 근데 공천 폐지 찬성을는 기초의원들은 71%가 찬성을 했어요. 예.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면 구의회 네. 이건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많지만 어쨌든 현역 예, 기초의원들은 예, 그렇죠. 좀 공천제 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의원 생활하는 내내 국회의원만 눈치만 보기 바빴다. 예. 자 공천을 줄 사람 공천 생각만 했다. 기초의원들 자체는 이 그렇죠. 공천제 폐지를 사실 주장하는 찬성하고요. 분들이 많다. 예, 왜냐하면 너무너무 여러 이런 가지로 신경을 말씀이군요. 쓰니까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맞긴 맞네요. 네. 예. 의원 의정 활동을 예.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예, 예. 그분들 받들기 바빴다, 비위 맞추기 바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회의원은 46%가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식의 뭐 얘기였던 거죠. 예.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음모론을 펼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트릭에 네.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예. 단단히 걸려 들어갔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재작년 그 4월 재보선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작년이죠. 예, 작년. 예, 재보선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지 않고 무공천을 주장을 해서 실제 안 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공천을 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공천제 폐지를 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이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밀고 나가면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거의 몇 개 구를 빼놓으면 거의 다 민주당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완전 민주당 구청장들 선거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원순 예. 시장은 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초의회가 굉장히 흔들릴 거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불안한 기색을 이제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공천 재검토하자는 그 주장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어떻든 이 공천
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무공천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명분 찾기 아니겠느냐. 그런 소리를 예. 이제 내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박남매 의원이죠. 예. 박지원 그다음에 그 이번에 원내대표로 나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워낙 박ing선, 친해. 두 박지원, 의원들이 박ing선 두 하도 의원. 친해서 예. 박남매라고 부르는데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박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의 존재 이유는 공천하기 위한 예. 건데 그게 무너지면 되겠느냐. 이러다 보면 호남을 빼놓고 다 필패해서 지도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박영선 이제 의원은 공천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는 거는 삐뚤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라는 것 같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다. 조금은 이제 아픔이 있겠지만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냥 현재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천제 폐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새로 신당을 창당한 거 명분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하고 합치게 된 것이 새정치였고 새정치의 기치가 안철수 대표는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뭉쳐놓고 그걸 흐지부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철수 이제 공동대표인데 네. 단순히 안철수 의원이 아니고 네. 이 거대 정당 130석을 지휘하는 공동대표가 되는데 이분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네. 느닷없이 대통령과의 그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공천 폐지를 논의하자.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최경환 대표가 원내 대표 인수를 하면서 한 것이 이것이 그 결국 대통령의 그 답변 설명 이걸 교묘하게 비켜간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다시 이제 어떤 답변 내놓지는 않겠죠. 묵묵부답이고요. 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고요. 대통령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하세요. 뭐 이런 것의 예. 무건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는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나 신당 대표가 됐으니 이제 당당히 좀 대통령하고도 독대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가장 이번에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니까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십시오. 뜻을 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굉장히 거절을 당해서 약간 상처받은 상황이죠. 예. 결국 모르겠습니다. 그 제안을 해서 상처를 받긴 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쁜 게요. 예.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확실한 거절보다 나쁜 게 무시당한 건데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 3분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기초 공천에 대해서 그중에는 좀 그 공천제 유지 찬성하는 분들도 한 분 정도 보이는 것 같던데, 예, 이런 야당 그 농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게 그 핵심 세력들이 신경민 의원 경우도 있지만, 예. 농성 이유가 그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오히려 이 새로운 지도부를 압박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선거의 공정성 우리 기득권 내려놓자 정말 새정치를 보여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자면서 장외에서 원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봐라, 리더십 한번 발휘해봐라,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좀 목줄을 죄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친노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이제 그 머리를 쓰지 말고 마음을 쓰자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떨어질 걸 알면서도 예. 부산에서 계속해서 갔던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뭔지를 알고 한 얘기 잘 모르겠다. 그분은 노원병에 나오신 분 아닙니까? 영도를 마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어쨌든 지금 기초선거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정말로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가 해서 자기니까 당적은 갖추지 못해도 이쪽 마음을 갖고 있다, 이쪽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주장한 건 뭐냐면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파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뭐 이념이다 진보 보수다만 떠나서 사실은 각 당 정책이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오히려 좌클릭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우클릭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이 정당을 예전처럼 살리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도 됐고요. 사실은 기초공천 폐지를 강정 요구했거는 뭐냐면 그 요즘은 뭐 향판이라 그래서 판사나 검사들도 그 지역 감싸기가 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아주 그 세력들, 토 세력들이 이제 뭐 건설회사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빠지라도 달아보자고 나온 분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 토가 많죠. 네, 이런 분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제대로 당에서 배정받지 못해도 여성 후보들을 좀 살려주자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결 나와주셔야 되고 나오시려는 분들도 탈당해야 되겠다 어째 되겠다 그것도 굉장히 비겁한 일이어서 좀 이제 제대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 양당, 그런 여야 양당의 그 정책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네. 실제 제가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두 당이 거의 정말 비슷해요. 네. 예, 거의 뭐 복지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안보 정책까지 비슷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만약 기여가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뭐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국가적인 정책 갖고 싸우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앞으로 이 두 당의 스펙트럼 문제도 한번 또 논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 선거 공천 폐지는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그대로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점으로 진정한 기득권 내려놓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차근차근 보여주셔야죠. 예. 어떻든 만약에 호남 외에 이제 일반 추측대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한다면 이 책임론이 불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책임론의 제일 앞에는 안철수 의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강력한 리더십에 시험대에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 연설도 하실 텐데요. 거기서 보여주는 몇 마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치인은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 의원과 다른 것이 얼마나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느냐인데 이걸 통해서 이분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게 허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런 기초선거나 뭐 이런 지자체 선거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히려 이거 완벽히 패배를 해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동정표를 얻는다거나 판도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공천 폐지를 하면 야당에서 이제 탈당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어찌할 수 없겠죠. 출마를 하려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야당의 최소 5,000명, 3,000명이죠. 많게는 3만 명. 탈당을 하면 결국 당원세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당원들 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당비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완벽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자체 선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줄이 어떻게 돼야 좀 보다는 지방잔치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이 해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당원들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당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당적을 써야 돼서 그분들은 그런 데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후보들의 정당 표방제 그러니까 이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난 민주당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정당 표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거든요. 현재 경우이고요. 그래서 최재천 홍보전략실장도 다른 방법의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천을 민주당 표로 2번 이런 걸 나가지는 않지만 지역에 가서 이분들을 후원해 준다라든가 연설해 준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유치한 방법은 생각하지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만약에 찍어주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어떤 공천을
내는 초과라면 네. 그것은 아마 법률적으로 문제가 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분들 사진을 찍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저만 하더라도 정치하는 분들하고 사진을 워낙 많이 찍었기 때문에 요약할 것 없이 말입니다. 앞지셨군요. 예, 다음 이야기 나눠보죠. 친권은 이제 부모가 가지는 권리인데, 예, 근데 이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의 거주지, 그리고 신상에 관한 결정, 체벌권, 그리고 재산상 권리, 예, 재산을 관리해주는 권리, 뭐 이런 것을 다 친권이라고 합니다. 이 그동안 친권은 영구적으로 박탈, 하는 그런 친권 상실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2년간 자녀 스스로 친권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대요. 네. 예. 지금까지 친권 정지는 어떻게 반려되고 있었습니까? 정지는 없고 상실만 있었어요. 상실만 있었죠. 네, 예. 정지는 없고 상실만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이 사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예.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게 뭐 정신적 학대, 육체적 학대, 뭐 심리적 학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제대로 뭐 할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에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요구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고요. 친권 정지가 1회만 되는 게 아니라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4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총 6년입니까? 아닙니다. 4년입니다. 아, 총 1회 연장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보면 너무나 학대가 심해서 이웃에서 이제 뭐 난리를 쳐서 와서 하면 그래서 시설로 간 학생 아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친부모란 이유만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내 아이니까 예. 데리고 오겠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 종교상의 이유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절대 우리는 이 수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생명 위태로울 경우에 일시적인 친권 정지를 하도록 한 거죠. 예, 방금 말한 두 번째 문제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제가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네. 이 수요를 거부하는 종교가 있고 또 신도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요하고 그럼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혈이 필요한데도 이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서 네. 수혈을 막아버리니까 아이가 죽는 것이 명확한데도 그걸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친권을 정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미나에서도 몇 차례 주장했던 건데 그게 이제 드디어 받아들여진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동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이에요. 근데 이 자녀의 친족이 통상 아동을 학대하고 친권을 부당행사한 부모나 예, 그렇죠. 네, 바로 예. 친족인 경우가 이제 많았거든요. 그리고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한 문제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예, 거의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동학대나 부당한 친권에서 고통받는 자녀 본인. 예, 본인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 너무 때려요. 좀 그걸 정지해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당국에다가 얘기를 이제 그렇죠. 하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상실 정지 제한 등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려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보통 애들이냐는 거죠. 이 애들이 조금만 부모님이 좀 훈육을 해도 이걸 어마어마한 폭행을 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선생님이 체벌해도 사진 찍어서 동영상 올리는 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 학대 더구나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법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만 여겨서 학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 계모가 아이 죽인 사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요새 최근에 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됐고요. 영국이 이번에 신데렐라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데렐라법이 뭐냐면 그동안은 신데렐라법은 12시만 땡 하면 이제 지나가야 된다 해서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로 돼 있지만 영국 정부는 영유아법을 개정해서를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등 심리적 감정적으로도 방치하는 부모에게 신데렐라법을 발표해서 아이들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도 친권을 박탈한다. 그다음에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안 돌본다라든가 나들이를 했다가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모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것이 또 자칫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신데렐라법 같은 법이 생기면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예. 최대 150만 명이 부모의 외면과 무시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150만 명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뭐 바쁘다는 이유로 어쨌다는 이유로 혹은 뭐 그 사실은 모성이나 부성이 꼭 타고난 것만 아니어서 무시하는 아들이 많아서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도 앞으로 이 친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부모 자격증 제도도 생길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아이 입장이 먼저 그렇죠. 좀 돼야 되겠죠. 예. 예, 그것이 최우선이겠죠. 예. 여기서 제가 문자를 또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관한 문자는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5107님. 문제는 정치권이 잘못을 사과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 점은 동의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친권에 관련된 것도 제가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2031님. 예전에는 여성들이 친권을 갖는 것조차도 불가능했고겠죠. 불가능했고 네. 아이들 스스로 친권을 지정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많이 발전했네요. 예,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결국 뭐 그렇습니다. 예, 남자들이 권리를 빼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예, 이런 것을 다들 하나 그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시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네. 예,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서 청취자들에게 마음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지난달 22일은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없는 국민인 것처럼 보입니다. 2012년 영국의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는 체코, 폴란드, 호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물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1인당 하루 279리터나 되죠.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보고서는 수도요금과 사용량은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값이 싸니까 많이 쓴다는 뜻이죠. 2011년 국내 가정용 수도요금은 한 사람당 하루 100원이 안 되는 79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값싼 겁니다. 생산 원가의 76.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상수도 부채액은 2011년에 이미 1조 822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는 1인당 가용한 수자원이 세계 153개국 중 129위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물을 값싸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전현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